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오늘은 휴일입니다. 직원들은 출근 안 하죠. 저는 뭐 휴일날이 좋습니다. 이렇게 혼자 와서 출근해서 각종 강의 교환도 만들고 이러한저러한 밀린 일들을 합니다. 근데 최근에 그 지인들이 뭐 서울에 집값이 많이 오르다 보니까 저렴하게 장만할 수 있는 방법은 없냐 뭐 이렇게 자꾸 물어보기도 하고, 근데 세상에 뭐 서울의 아파트가 20억짜리다. 어떻게 10억 원에 사겠습니까? 살 수 있는 방법이 있긴 있죠. 그 다음에 뭐 아파트가 10억짜리다. 어떻게 5억 이하로 서울의 신축 아파트를 살 수 있는 거냐. 무슨 사기꾼들의 말처럼 들리실지라도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원래는 법대를 졸업했는데 경영학과를 지원했다가 떨어졌어요. 그래서 후기로 법학을 전공하게 됐는데, 원래는 저는 사업이 꿈이었습니다. 시골에서 서울로 올라와서 사업으로 돈 좀 벌어보자. 5형제 중에 막내였기 때문에 5형제 중에 막내한테 뭐 돌아갈 일이 있겠습니까? 재산상 상속받을 일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처음부터 사업을 했습니다. 처음부터 사업을 했는데 이런저런 일을 많이 겪었죠. 뭐 100억을 벌었다면 100억을 벌었다면 뭐 110억 사기를 당했으니까 그 아픈 시간들을 많이 지냈었고, 그러나 저는 어떤 사업을 하면서 한 번도 사업성 위기가 와서 폐업 신고를 한 적이 없습니다. 그거 하나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데, 물론 망한 학원들을 인수해서 이렇게 메가스터디에 팔아먹긴 했어도 자진해서 사업자를 냈는데 사업이 안 돼서 폐업한 적은 없다. 그거 하나 자부심을 가지고 있다. 제가 돈을 벌어야 되는데 미천이 없잖아요. 뭐 미천 없이 돈 벌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 마이크를 들고 강의를 했습니다. 강의는 뭐 목소리만 가지고 돈을 벌 수 있으니까. 근데 IMF 때 많은 직장들이 망하다 보니까 많은 실업자들이 공인중개사 학원으로 몰려왔어요. 그때 민법 강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학원들이 잘못된 학원들, 예컨대 뭐 지역에서 5개 학원이 있는데 꼴등하는 학원이 있다. 수강생도 적고. 그럼 꼴등하는 학원들을 제가 인수해서 헐값으로 인수해서 학원 사업도 했었는데, 이렇게 원래는 법학원도 망한 학원인데 어쩌다가 인수해서 흑자 전환해서 영업량도 하는 이런 일들을 했죠. 근데 처음부터 경매 투자를 많이 했는데 민법 강의하다 보니까 경매를 알게 됐어요. 원래 경매라는 과목은 사법시험 과목에도 없고 변호사 시험에 합격했다고 경매를 알 수 있는 것도 아닌데, 저는 민법 강의를 하다 보니까 경매를 깨우치게 됐어요. 그래서 경매 투자도 많이 하고 리모델링도 하고 주택 신축 판매 사업도 하고 그런 걸 하다 보니까 건설에 대해서 알게 됐습니다. 물론 최근에는 뭐 공인중개사들을 많이 제가 가르치고 배출했기 때문에 중개사협회 2개 중에 1개 협회장도 하고 있다가 법정단체라는 거를 목표로 이렇게 하나로 통합시키는 그런 일도 했습니다. 현재는 뭐 IT 사업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도시 정비 사업, 종합건설 뭐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데, 물론 뭐 강의도 합니다. 근데 최근에 건자재 값이 많이 올라서 건설 분야에서 마이너스를 기록을 했죠. 근데 도시정비 사업 분야에서 플러스를 기록을 하다 보니까 서로 도와주는 그런 셈이 되는 거고, 이렇게 여러 가지 사업을 하는 이유는 하나가 잘못되면 또 하나에서 일어날 수 있고, 그게 또 시장 상황이 안 좋아서 잘못되면 또 다른 사업 분야에서 매출을 일으킬 수 있고. 근데 IT 없이는 미래가 없다. 그런 취지에서 한 6년 전부터 이런 플랫폼도 개발을 하고 있는데 그런 것도 소개를 드릴 겁니다. 이런 연역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재개발 재건축 투자, 경매 투자 또는 뭐 주택 신축 판매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실무적으로 많이 깨우침을 얻은 바가 있습니다. 재건축 투자로 아파트를 뭐 저렴하게 사는 사례들 상당히 많은데, 그 중에 일부만 제가 설명을 드리면, 요즘 신문지상에 헬리오시티라고 많이 나오죠. 요거는
원래 가락 시형 아파트였죠. 요게 재건축이 돼서 헬리오시티가 됐습니다. 요게 2014년도에 그 40 타입이 5억 1천만원 정도 했는데, 이 40 타입은 84 타입을, 그러니까 33평형을 배정받을 수 있는 평형대였습니다. 그러면 2014년도에 그 40 타입을 5억 1천만원에 샀다. 근데 뭐 전세 2억을 끼고 샀다면 실투자금은 한 3억 천 정도 되죠. 3억 천. 요거를 투자했다. 근데 나중에 추가부담금이 2억 5천이었어요. 그러면 33평형을 7억 6천에 구입한 꼴이 되는 거죠. 7억 6천에 구입했다. 2014년도에는 실투자금이 3억 정도 들어갔고, 그 다음에 입주할 때 추가부담금 낼 때 2억 5천 냈고, 총 7억 6천이 들어갔는데, 요게 그 19년도 입주 물량 터졌을 때 14억 정도, 14억에서 15억 정도 갔어요. 그러면 2배가 된 거죠. 2014년도, 그 다음에 2019년도, 그렇게 오랜 기간도 아닌데 2배가 된 거죠. 벌써 아파트를 반값에 장만했네요. 그리고 일반 분양분으로 청약을 한다 할 때도, 여러분들 뭐 3기 신도시 얘기 많이 하는데, 3기 신도시 뭐 제가 볼 때는 한 10년 뒤에나 입주할 것 같거든요. 그리고 뭐 일반 아파트 청약에 당첨을 됐다 하더라도 입주까지는 4, 5년 걸립니다. 그런 걸 생각한다면 2014년도에 투자를 했다, 반값에 취득하게 되는 거고, 19년도 초에 입주를 했으니까 입주도 빠르죠. 요게 23억, 24억 정도까지 갔다가 최근에 경기 침체 등으로 이렇게 18억 선을 유지하고 있는데, 다시 고개를 쳐들고 있는 거죠. 그래서 2, 3년 있으면 뭐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전고점을 돌파하리라 생각이 되는데, 물론 뭐 더 빨리 돌파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구덕동에, 이것도 학군이 좋은 동네인데 그 명일동 학군이죠. 네, 레미안 힐스테이트라고 있습니다. 이게 원래 고덕 시형 아파트였거든요. 시형 아파트. 근데 재개발과 재건축의 차이를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는데, 정비 기반 시설이 양호한 지역이다. 그러니까 뭐 강북에 가보면 아직도 공동 화장실을 쓰고 있는 데가 있거든요. 공동 화장실을 쓰고 있다? 그러니까 집집마다 우수배관을 묻을 데가 없는 거예요. 공간이, 도로가 비좁아서. 그래서 가스관이나 그 도로 또는 뭐 전기, 수도, 이런 정비 기반 시설이 양호한 지역이다. 그렇다면 재건축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근데 정비 기반 시설이 아주 불량하다. 수도도 끌어와야 되고 전기 가스도 끌어와야 되고 도로도 개설해야 되고, 이런 지역은 재개발이라는 표현을 쓰죠. 재개발. 요거는 재건축인데 11년도에 85제곱미터 또는 84제곱미터 34평형을 들어갈 수 있는 54 타입이 4억 6천만 원이었어요. 2011년도에. 이 뒤에 좀 떨어졌다 다시 올랐는데 2011년도에 그 4억 6천만 원에 매입을 했고요. 근데 요때도 공사비가 올라서 그 공사비 증액 문제가 있어서 추가부담금 1억 정도 나왔습니다. 그러면 34평형을 5억 6천에 구입하게 되는 거죠. 5억 6천에. 근데 요때도 전세 2억 정도 끼고 샀다면 실투자금은 2억 6천이 됐던 거죠. 2억 6천이. 그리고 나중에 입주할 때 추가부담금 1억 원을 납부하게 되는 거죠. 근데 세입자 2억은 어떡하냐? 이거는 이주비에서 나옵니다. 조합에서 이주비로 지원을 해주는 거죠. 어쨌든 5억 6천 정도의 취득을 한 건데, 요거 2017년도 16년도 말 17년도에 입주 물량의 가격이 7억 정도 갔어요. 7억 정도. 근데 요게 17억 정도까지 갔다가 최근에 경기 침체로 떨어졌다가 다시 고개를 쳐들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요것도 1, 2년 안에 전고점을 돌파하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17억짜리 아파트를 구입원가는 5억 6천이 되겠습니다. 동대문구 청량리역이 있는데, 청량리역처럼 그 역이 많이 지나가는 데가 없는 것 같은데, 교차하는 데가. 이게 전농 9구역이죠. 이 전농 9구역이 2009년도에 빌라 3억대 했는데 전세 1억 5천 끼고 샀다면 실투자금 1억 5천이 되겠죠. 근데 이게 그 빌라가 종전자산 평가할 때 2억 원에 평가가 됐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2억짜리를 3억 원에 산 거죠. 2억짜리를 3억 원에 샀으니까 피를 1억 주고 산 거죠. 조합원 분양가는 3억 7천이었습니다. 추가 부담금은 1억 7천이었고, 그래서
추가 부담금. 그러니까 자기 돈에서 통장 나간 거 보면 요 빌라 구입할 때 3억 나갔다. 물론 전세 끼고 샀으면 1억 5천이지만 그리고 추가 부담금 1억 7천이 되겠습니다. 4억 7천에 구매를 한 거죠. 4억 7천에. 4억 7천에 구매했는데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거 뭐 미리 투자하는 게 아니라 일반 분양할 때 착공 이후에 일반 분양 하잖아요. 일반 분양할 때 뭐 당첨되면 사업 승인 이후에 일반 분양 하는데 당첨 일반 청약에 의해서 당첨되면 될 거 아니냐. 근데 최근에도 영등포 쪽에 분양을 했는데 뭐 몇백 대 1이 나왔죠. 그러니까 일반 분양가하고 조합원 분양가가 경기 침체기에는 비슷한 경우도 있어요. 보통 일반 분양가가 조합원 분양가보다 더 비싸죠. 비싼데 비싸네. 근데 경기 침체 시에는 좀 비슷한 경우도 있어요. 사업성이 안 나오다 보니까. 그런데 랜드마크 지역에 일반 분양에 당첨되는 것은 하늘의 별 따기다. 당첨 확률이 없다. 그래서 조합원으로 선투자하는 것이 바람직한 모습이다. 요거 입주할 때 5억 정도 이렇게 갔었는데 결국에는 몇 년 만에 16억 17억까지 갔죠. 그리고 경기 침체기에 떨어졌다가 다시 고개를 바짝 쳐올리고 있습니다. 요것도 미리 1억 5천 정도 묻어놨다면 1억 5천 정도 묻어놨다면 이렇게 비싼 아파트에 입주할 수 있게 된 거죠. 전세 끼고 사는 거죠 보통. 근데 전세금은 내 돈으로 내보내는 게 아니라 그 이주 타이밍에 조합에서 지원을 하죠. 그래서 실투자금이 많이 들어가지 않은 게 바로 재개발이 되겠습니다. 사례는 많지만 시간 관계상 이 정도로 그 투자 사례를 말씀드리고, 그러면 재건축 투자 포인트인데 원래 그 박원순 시장 때는 재개발 재건축을 억제를 했어요. 못하게 했어요. 그리고 그 문정부 때도 못하게 했는데 2차 안전진단 제도를 만든 거죠. 그래서 1차 안전진단은 그 배관이나 이런 다 썩은 거 그런 거를 보고, 2차 안전진단은 뭐 시멘트 블록이 뭐 견딜만 하냐. 근데 콘크리트조는 100년이 넘어도 튼튼하죠. 그러다 보니까 2차 안전진단에 통과한다는 거는 거의 불가능에 가까웠는데 윤 정부 들어서 요거를 무력화시켰어요. 사실상 없애버린 거죠. 그렇다 보니까 재건축 사업이 상당히 용이하게 된 거죠. 그래서 지금 재건축의 시대가 도래를 한 거죠. 그런데 그 강남 좋다는 거 아시죠? 용산도 좋다는 거 아실 겁니다. 그 앞에 여의도도 좋은 거 다 아는데 이런 경우는 그 전국 시장입니다. 뭐 부산에서 사업에서 돈 좀 벌었다, 또는 뭐 대구에서 벌었다, 광주에서 벌었다, 그러면 강남이나 용산 뭐 이런 데 집을 하나 살라고 하니까 수요자들이 많습니다, 이 지역에. 그렇다 보니까 가격이 선반영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 상당히 비싸다. 그러니까 투자 수익률 측면에서는 좀 수익률이 좀 약하다, 재개발에 비해서. 그래서 수익률적으로 볼 때는 그 좀 선반영이 덜 된 지역을 선택해서 투자하는 게 바람직하다. 특별법 바로 당시, 그러니까 뭐 일기 신도시 뭐 특별법 관련되는 거 있잖아요. 여당도 찬성하고 야당도 찬성하잖아요. 가령 뭐 분당 일산이 재건축된다. 분당 일산이 재건축된다 할 때 한꺼번에 할 수는 없죠. 한꺼번에 하면은 그 이주 수요를 어떻게 감당하게요? 그 많은 사람이 어디 가서 살아요? 공사 기간 동안. 그러다 보니까 순차로 출발하죠. 순차로 출발하다 보니까 먼저 출발하는 시범단지 같은 데가 그래도 선반영이 덜 됐습니다. 오르긴 올랐지만. 그 다음에 그 제2의 판교를 할 수 있는 용인 플랫폼시티가 조성이 될 건데 용인 플랫폼시티의 관문이 기흥역 주변이죠. 여기도 재건축 단지들이 쭉 있는데 가격이 그리 올라가지는 않았어요. 근데 분당은 성남시고 기흥은 용인시인데 앞차를 올라타야 빠른 수익 실현이 가능하다. 그러니까 먼저 재건축하는 단지에 투자했다면 극단적으로 한 6년 7년 만에 입주도 가능한데 뒷차를 타게 되면 앞차가 빠져야 되잖아요. 한 20년 만에 입주를 하는 그런 사태가 벌어지겠죠. 그러고 조금 주의할 게 투자 제한 사항을 파악해야 됩니다. 그래서 강남 상구나 용산구 여기는 조합설립 인가 이외에는 전매가 안 되는 게 원칙이잖아요. 전매가 안 되다 보니까 투자했다가 입주권을 얻지 못하는 그런 사태가 벌어지죠. 물론
뭐 5년 실거주하고 3년 보유하고 이거 예외사항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그런 물건은 취득해도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조합원수 대비 건립세대수가 많은 곳이 좋은 거죠. 물론 디테일하게 보면 건립세대수의 일반 분양가가 센죠. 일반 분양가가 세고 그 다음에 팔아먹을 거 많은 거, 일반 분양물이 많은 거, 요런 지역을 투자를 해야 된다 이거죠. 이런 거 분석은 어떻게 하느냐, 뭐 이따가 설명하고, 그 다음에 여기 나오네요. 일반 분양가가 센 지역. 요거 저희가 닥터빌드 IT 사업을 한다고 했는데 IT 프로그램을 이용하면 그 분석이 가능합니다. 재개발은 정비 기반 시설이 좀 부족한 지역이라고 했는데, 이 재개발 투자 포인트는 요즘 뭐 신문지상에 뭐 신속통합이다, 좀 빨리 해주겠다 이거죠. 서울시에서. 또는 모아타운이다, 또는 뭐 가로책 정비 사업이다, 또는 뭐 역세권 개발 사업이다. 다양한 사업들이 있는데 공부가 필요합니다. 공부가. 여러분들은 뭐 초중고등학교 열심히 돈 들여서 과외도 많이 하고 좋은 대학을 가서, 그리고 좋은 직장에 취업합니다. 좋은 직장에 취업하면 뭐 연봉 5천만원, 뭐 과장 되면 6천만원, 뭐 연봉 1억 넘는 경우도 있겠지만, 근데 초중고등학교를 그렇게 고생하면서 놀지도 못하고 열심히 공부했는데 겨우 한 달에 몇백만원 월급 달라고 그랬던 거 아닙니까? 근데 20억짜리 집을 반값에 산다, 또는 10억짜리 집을 반값에 산다, 이런 공부를 할 때는, 노하우를 습득할 때는 짧은 시간 안에 완벽한 전문가가 될 수 있겠습니까? 공부가 필요한 거지. 공부가 필요한 거지. 좀 공부를 하고 관심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래야 내가 반값에 살 수 있는 노하우를 취득했다면 나의 자손들이나 형제들도 혜택을 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어디에 재개발 블록에 투자를 해야 되느냐? 2040 서울 도시기본계획이라고 있는데, 요거 검색해 보면 19개 중심지가 있어요. 19개 중심지에서 도보거리, 그러니까 전철역이죠. 전철역. 도보거리. 근데 이 도보거리에서 재개발 블록이 있구나. 그리고 500세대 이상의 단지구나. 단지는 클수록 좋은 거죠. 근데 개인적으로는 큰 단지 싫은데, 아니 뭐 편의점 한번 갈래도 차 타고 나가야 됩니다. 그런 거 별로 싫은데, 개인적인 선호도와 그 투자 가치하고는 차이가 있어요. 한강변이다. 한강변 비싸잖아요. 그 조망권 때문에. 근데 저는 되게 싫어합니다. 그런데 강바람이 얼마나 심한지 시끄럽고 소음, 분진. 개인적으로는 싫어요. 그러나 투자 가치가 있단 말이죠. 돈 되는 거죠. 그런데 선호도가 높다 보니까. 근데 재개발 포인트는 요런 데 투자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9호선 라인, 9호선 라인, 그리고 9호선도 9호선, 그 다음에 이렇게 더블 역세권 있잖아요. 급행이 서는 지역. 그 다음에 신분당선 역세권. 다이아몬드가 황금보다 비싸잖아요. 다이아몬드가 황금보다 비싸대요. 그래서 신분당선 역세권이나 예정지들 역세권, 그 블록에 재개발 구역이 있구나. 또 GTX 역세권, 이런 데가 그 추천할 만한 블록이다. 근데 재개발의 유형은 신속통합 재개발도 있고, 모아타운 방식도 있고, 초규모 주택 정비 사업도 있고. 근데 이 모아타운은 응모형이 있고, 그 다음에 주민 제한형이 있어요. 근데 저는 이 주민 제한형에 완전히 꽂혀 있습니다. 상당히 빠르게 진행이 될 수 있다. 요거 연구가 필요한데 좀 이따 설명을 드릴게요. 19개 중심지라고 했는데요. 그 서울 시내에서 서울 시내가 다 좋지만 특히 어느 지역이 좋을까? 이렇게 뭐 양재역 인근이다, 또는 뭐 마곡 인근이다. 근데 마곡은 이렇게 9호선이 지나가잖아요. 그러니까 9호선 인근이다. 뭐 직역이 있고 등촌역이 있고 수색 인근이다. 근데 역과 뭐라고 했어요? 도보거리. 이런 19개 중심지 권역의 역과 도보거리에 있는 재개발 블록이 좋다는 거죠. 제가 모아타운, 그 중에 주민제한 방식의 모아타운에 꽂혀 있다고 했는데, 저희는 정비사업체를 운영하고 있다 보니까 상당히 공부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보시면 요거 보면은 10,000제곱미터에서 20,000제곱미터다. 요거 한 뭐 14,000제곱미터다. 그리고 3종으로 종상향이 되는, 그러면 한 500세대 들어가거든요. 이런 블록을 찾는 게 좋다.
그리고 모아타운은 조그만 가로주택 정비 사업을 모아서 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거는요 만에서 2만 제곱미터 한 개 블록으로 사업 추진이 가능합니다. 한 개 블록으로. 요거 토지 면적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서 제안을 하는 거죠. 모아타운으로 지정해 주세요 하고 제안을 하는 거죠. 가장 중요한 게 사업의 속도 아니겠습니까? 요 자치구에서, 그러니까 뭐 서울시에서 내려보내는 모아타운이 있는데, 여기 모아타운 해라 이렇게. 근데 이거는 관리 계획이라는 걸 수립해요. 그러니까 모아타운 관리 계획을 수립하는데, 자치구. 그러니까 예산으로 수립을 한다고요. 그러면 구에서 서울시에 예산 편성을 요청하는 거죠. 그러면 서울시에서 돈을 바로 내려주는 게 아니라 한 1년 반 걸려요. 예산을 편성하고 시의회에서 논의도 하고. 그러니까 관리계획 수립하는 데만 1년 반에서 2년 이거 다 잡아먹습니다. 근데 여기는 안 보이는데 요거는 주민이 제안을 합니다. 저희 같은 PM사가 저희 돈을 들여서 관리계획을 짠다고. 그러니까 2년의 시간을 아낄 수가 있어요. 상당히 빠르게 진행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거는 쬐끄만 블록들이 이렇게 모아가지고 해야 실효성이 있는 건데, 이게 조합 설립하고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근데 이거는 큰 블록 15,500세대에서 700세대가 들어갈 수 있는 큰 블록 한 개의 블록을 가지고 속도감 있게 진행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주민제한 방식의 모아타운이 지금 23년인가 23년 6월 28일 이때부터 시행이 된 건데 상당히 잘 만든 제도입니다. 저희가 추진하는 지역을 설명을 드리면 이게 주민제한 방식입니다. 주민제한 방식. 근데 가서 막 투자하고 그러면 안 돼요. 투자의 타이밍이 있어요. 함부로 투자하고 그러면 안 돼요. 요게 500세대인데요. 500세대. 근데 여기가 준주거란 말이에요. 옆이가 준주거니까 요거는 2종에서 3종으로 종상향이 가능한 거죠. 그래서 2종일 때는 420세대가 나오는데 3종일 때는 500세대 가까이 나올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한 개 블록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이런 거는 GS나 코롱건설이나 이런 게 들어갈 예정이고요. 모아타운의 장점인데, 모아타운을 제가 왜 좋아하냐면 일단은 노후도가 완화되어 있어요. 57%. 웬만한 데는 다 모아타운으로 묶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주민제한 방식은 67% 동의만 얻으면, 아니 사업성이 그렇게 주는데 흔집 주고 흔집 주시면 새 집 드릴게요. 단독주택은 아파트를 두 채 세 채도 드릴게요. 그러면 반대할 사람이 별로 없거든요. 충분히 이해를 시킨다면. 그러면 주민 제한이 되는 거고 모아타운 지정을 받을 수 있는 거죠. 사업기간은 평균 4, 5년 정도 걸린다 이렇게 봅니다. 입주까지. 근데 일반 재개발 재건축은 10년 이상 걸리기도 하죠. 보통. 그리고 용도 상향의 혜택이 있는데 재개발 재건축 유형 중에서 유일하게 용도까지 올려주는 거는 모아타운밖에 없어요. 이게 2종이라면 3종까지 가능하고요. 근데 일반 재개발이다 신통이다 이런 것들은 3종의 종상향 제도가 없습니다. 그 얘기는 용적률을 완화시킨다는 거죠. 250%에서 300%까지 올라갈 수 있다. 그러니까 많이 지을 수 있다 그 얘기고, 그 다음에 최근에는 15층 이상 지치마, 평균 13층만 해, 이런 제한이 폐지됐어요. 그래서 1조에 영향이 없다면 20층, 25층으로 올릴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국비나 지방비를 지원을 한다. 공영주차장을 만든다 할 때는 공원을 만든다 할 때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이것도 특이한 제도죠. 이것도 응모 방식의 모아타운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주의할 거는 2종이다 무조건 3종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2종인데 요 안에 이렇게 2종이야. 요거 모아타운 한데 요게 3종으로 갈 수가 없어요. 아니 2종 안에 서울처럼 3종이 있을 수는 없다 이겁니다. 서울시에서도 뻥치고 있는 거죠. 종상향 해준다고. 단서는 얘기 안 해. 단서는 요게 요렇게 3종이다. 그럼 연접해서 요게 3종이 될 수 있는 거죠. 3종이나 준주거다 이렇게 높은 종이 있어야 연접해서 종상향이 가능한 거지. 2종 안에 2종 섬처럼 되어 있는 데가 많잖아요. 모아타운이. 그런 데는 종상향의 혜택을 얻기가 어렵다는 거죠. 사업성 분석과 관련돼서 몇 시간 걸릴 것 같아서 짧게만 말씀드리면, 근데 제가 함부로 투자할 게 아니라는 게, 요것도 모아타운으로 알려줘. 서울시에서 지정된 모아타운. 근데 이거는 확정이 됐어요. 근데 이거는 추가될 예정인데 여기는 가능합니다. 근데 여기에 그렇게 투자를 많이 시켜요? 중개사님들이 알지 못하고. 이거는 2018년 12월에 충족이 되는데
그 전에 또 이게 또 일몰제로 해제돼서 신축이 일어날 수도 있고 쉽지가 않습니다. 이 노후도 문제죠, 노후도 문제. 이런 데 투자하면 안 된다는 거. 요거 좀 집중해서 보시면 이거 203호 빌라가 있고 204호 빌라가 있고 이렇게 쭉 403호 빌라가 있고 막 그렇잖아요. 근데 저희가 추진하는 지역에 그 탁감을 해보니까 그 주민제한 방식입니다. 주민제한 방식의 모아타운 블록이 있는데 요걸 한번 탁감을 해보니까 탁감은 시세 반영하거든요. 근데 막 사업 설명회하고 분위기가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지금 기준으로 탁감을 했는데 올라간 가격도 반영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보다 더 높게 될 거예요, 권리가액이. 그래서 요거 보니까 전용 면적하고 지분을 평가하니까 3억 2천 이렇게 나오는데 확장 면적이나 그런 거는 반영을 잘 안 해줘요. 3억 2천이 나오는데 비례율이 125%란 말이에요. 사업성이 이렇게 좋다 이겁니다. 이걸 곱하니까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이게 자기 집의 재산가치라고요. 재산가치. 그리고 요거 평균보상금 요 우측에 나오는데 평균보상금 이거 사업하고 남은 거예요. 남은 게 2억 5,800이에요. 사업하고 남은 게. 공사비 쓰고 각종의 사업비 쓴 다음에 남은 게. 산정식은 뭐냐면 여기에 203호의 예를 들어놨죠. 제가. 만약에 17평형을 분양받는다 할 때 조합원 분양가가 5억 6천으로 계산돼요. 조합원 분양가가 5억 6천인데 아니 너 내 재산이 있잖아. 내 재산 권리가액이 4억 3천이잖아요. 이거 빼고 그 다음에 보상받는 게 2억 5천이잖아요. 빼고 그러면 환급금이 1억이라니까요. 환급금이 1억이에요. 환급금이 요거 7억짜리 취득하는데 얼마 들었어요? 그러면 이 사람은 요거 샀다면 3억 2천에서 1억을 환급받으니까 2억 2천 든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 7억짜리를 2억 2천에 사는 거라고요. 사기치는 것 같죠? 사기치는 것 같아. 7억짜리를 2억 2천에 사는 거라고 환급금 1억이니까 그 다음에 요 사람 볼까요? 403호? 4억 7천에 산단 말이에요. 근데 이것도 다 지 돈 주고 사나? 이 세빌라라 전세 3억 이상 들어있는데 실투자금 1억밖에 안 돼요. 아니 1억 3천이나 1억이나 요거밖에 안 돼요. 실투자금이. 전세 끼고 사니까. 근데 요거 계산을 해보니까 요거 어딨어? 25평형 10억짜리 아닙니까? 일반 분양가가 10억짜리 조합원 분양가는 8억인데 요 사람이 4억 7천에 샀단 말이에요. 4,900만원 돌려주죠. 환급을 해줘. 마이너스 4,900이니까 그러면 이 사람은 4억 3천에 대략 한 4억 3천을 주고 10억짜리를 산 거죠. 4억 3천 주고 10억짜리에 들어갈 수 있는 거죠. 반값 이하로 취득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좀 욕심을 부려서 요즘은 서비스 면적이 잘 나가서 18평형 옛날 구축 32평형이 지금 25평형하고 사이즈가 비슷해요. 18평형도 살만합니다. 어쨌거나 우리가 투자 목적으로 한다면 반값 이하로 취득할 수 있는 거고 전세 끼고 사니까 실투자금이 적게 나오는 거잖아요. 혹세 무민한다고 할까봐 얘기 안 하다가 이제는 제 주변의 지인들 친인척들도 더 아파트 입주하고 이런 강의 상품 하나 만들어도 되겠구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희는 이게 저희가 하고 있는 지역이죠. 이렇게 정비사업을 하고 있다 보니까 어느 지역이 투자 가치가 높고 이런 거를 분석할 수 있어요. 그리고 자동으로 분석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어요. 호수별로 환급금이나 추가 부담금을 계산할 때 저희 전문가 집단에서 계산을 해도 탁감까지 해야 되고 한 일주일 이상 걸리거든요. 근데 IT로 제가 다 개발을 해놨어요. 그래서 IT에 대한 설명을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닥터빌더 대표자 민경호 인사 올립니다. 지금까지 닥터빌더 아이콘의 그 주요 기능에 대해서 영상으로 시청하셨습니다. 그럼 이러한 닥터빌더를 왜 개발했는지, 그 개발 배경에 대해서 그리고 유료화 모델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그 개발 사업 시에 그 설계상의 그 건립 규모 검토의 오류가 많습니다. 가설계를 떴는데 정확하지 않다는 거죠. 법규 함정이나 인동간격, 일조, 대지 영역 검증의 오류, 그리고 건물 형태 구성의 오류 등으로 인하여 최대 건립 세대수를 최대한 많이 산출해내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사업 수지표 작성에 오류가 많았고 시간적 리스크도 존재했는데 특히 예상 분양가 산정에 오류가 많았었습니다. 건립 규모 검토와 사업 수지 산출에 많은 시간이 소요된 결과 양호한 부지의 경우에 매수 경쟁에서 밀리는 경향에 있었습니다. 아파트 산업단지 공장 창고 등의 용도에 적합한 부지 발굴이 어려웠었는데 용도에 적합한 부지를 찾는데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가 됐었습니다. 그리고 사업 유행에 따른 전문 건축사나 분양성 검토 전문가 섭외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정비사업 전문 설계 건축사를 찾기도 어려웠고 사업성 분석 전문가나 일반 개발사업지 분석 전문가 등 다양한 전문 영역이 존재하는데 사업지별로 특화된 그러한 전문가 섭외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닥터빌더 아이콘은 다음과 같은 기능을 주로 탑재를 했는데 닥터빌더 아이콘은 건립 규모 검토가 쉽습니다. 사업부지에 해당되는 법규를 적용하고 인동간격 검증, 일조 검증, 대지 영역 검증 등을 AI로 신속하게 처리하게 되었습니다. 사업 목적 부지에 가장 적합한 평면 구조를 적용하여 건립 세대수를 최대한 산출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격 예측 기능이 또 획기적인데 AI 토지 가격 산출 프로그램으로 적정 매입가를 추출해낼 수 있고 AI 분양가 예측 프로그램을 개발하였습니다. 건국대학교 부동산대학원의 여러 박사님들이 분양가 예측 프로그램과 관련된 로직을 만들었고 그 로직을 적용하여 이런 프로그램을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업성 검토가 쉽게 됐는데 통상 한두 달 정도 소요되던 건립 규모 검토나 수지 분석을 닥터빌더 아이콘을 이용하면 단 수초 만에 해결이 가능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각 사업 시행 분야, 시행사, 건설사, 금융사, 신탁사의 사업 진행 내지 수주 여부를 판단하는데 빠른 의사결정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일반 개발사업지나 정비사업지, 공장부지, 창고부지, 산업단지 등 목적에 적합한 부지 발굴을 용이하게 하는 그러한 기능을 탑재했습니다. 이러한 기능들은 여러 전문가를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조력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는데 건축사를 도와줍니다. 그리고 도시계획업체, 분양가 조세업체, 시행사, 신탁사, 건설사, 금융사 등의 업무를 전반적으로 조력하는 AI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가장 수익성이 좋은 부지를 발굴하는 프로그램으로 시행사 업무를 조력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본 프로그램이 오픈한 지 몇 달 정도 됐는데 국내 2등, 3등 하는 그런 건축사무소 임원들이 찾아온 적이 있습니다. 자기들이 일주일 내내 또는 열흘 내내 가설계를 떠야 되는 현장도 저희 아이콘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단 5분 만에 정확한 가설계를 떴다. 그러면서 칭찬하고 가셨고 그리고 시행사 사장님들이 특히 크게 감동했다고 말씀을 주셨고 신탁사나 건설사, 금융사 임직원들도 많은 칭찬을 주시고 가셨습니다. 그래서 상당한 자신감을 얻고 계속 개발을 수행하고 있는데 2023년 개발 계획인데 올해 상반기까지는 등기부 건축물 대장 5대 공적 장부를 블록만 설정을 하면 일괄적으로 출력하고 그리고 동시에 엑셀 정리까지 할 수 있는 그러한 기능을 탑재한 후 유료화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로 재개발 재건축 또는 소규모 정비사업지, 가로주택 정비사업지나 모아타운 그리고 역세권 개발사업지 포함해서 정비사업의 그 수지 분석 기능을 좀 더 정밀화시킨 후에 유료화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의 선호도가 높은 가격이 높은 평형대 구성 기능, 그러니까 지역에 따라 지방은 대형 평형을 선호하고 서울은 25평형대를 선호하고 그러면 평형대별로 가격이 틀립니다. 이래서 선호도가 높은 평형대를 구성하는 기능이 있고 분양가 예측 보고서까지 출력하는 기능을 탑재한 후에 유료화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별 호수별, 지번별, 정비사업지 매물의 투자 분석 보고서 출력 기능인데 만약에 어떤 재개발 구역에 매물이 10개가 있다 할 때 그 매물 10개 중에 투자 가치가 가장 높은
그런 매물을 선별하기 위한 그러한 투자 분석 보고서를 완성한 후에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 유료로 제공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23년 하반기에는 전국에서 가장 사업성이 높은 개발 사업지, 본 프로그램을 개발하게 된 계기도 이건데, 전국에서 또는 서울시 내에서 사업성이 가장 높은 개발 사업지를 어떻게 발굴할 수 없을까 하는 그 목표의식을 가지고 개발한 건데, 이것을 자동 발굴하여 건설사 시행사에 소개하는 그런 사업코드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또 전국에서 가장 사업성이 높은 정비사업지, 이 정비사업지를 자동 발굴하여 정비 PM사에 소개하는 사업코드도 구축하고 있습니다. 구성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건설사, 신탁사, 금융사, 건축사무소 등으로부터 각각 3억 원씩 투자하여 총 30억 원의 투자조합을 구성한 후에 딥러닝 단계로 개발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프로그램은 그 머신러닝 단계인데, 스스로 학습하는 이러한 딥러닝 단계로 개발할 계획을 갖고 있고, 약 20가지 프로그램을 추가로 유료화하여 상장 구도로 구성할 예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그 부동산 개발 시행 시공, 정비사업, 그리고 부동산 광고 분양까지 그 수행했던 그 경험으로 취득한 노하우를 IT 프로그램에 담았고 끊임없이 진보해 나갈 계획입니다. 오랜 시간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